이스라엘이 한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하며 양국 간 방산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한국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한국의 방산 기술력을 극찬하고 있다. 이스라엘 언론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산 파트너 중 하나라며 한국의 탄약과 무기 시스템이 중동 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하마스가 북한산 로켓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스라엘은 보다 정밀하고 강력한 대응 무기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한국으로부터 대량의 탄약을 구매한 바 있으며 2014년 가자지구 분쟁 당시에도 한국산 탄약이 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약 비축량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이며 월 30만 발 이상의 155mm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 이스라엘과의 협력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또한 KF-21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도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알스 레이더 개발을 위해 이스라엘 엘타사와 기술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이스라엘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S 레이더의 성능을 극찬하며 향후 KF-21의 성능 향상을 위한 추가 협력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의 방산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공동 개발 및 기술 교류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차세대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은 한국의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추가 도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이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앞으로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방산 협력이 얼마나 더 깊어질지, 그리고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국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K방산 돌풍에 힘입어 정부의 목표인 연간 수출 200억 달러, 28조 원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KA, 라그넥스원, 현대로템 등 국내 방산 4사의 수출 물량 증가 덕분이다. 특히 방산 4사는 지난해 기록했던 사상 최대 영업이익 기록을 1년 만에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사이프라이가 발간한 국제무기이전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8의 20번지 22년 한국은 전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2.4%의 점유율로 세계 9위를 기록했다. 미국 40%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러시아 16%, 프랑스 11%, 중국 5.2%, 독일 4.2%, 이탈리아 3.8%, 영국 3.2%, 스페인 2.6% 등 순이다. 한국은 상위 세계 국가인 미국, 러시아, 프랑스와 비교하면 차이가 다소 나지만 4대 8위권과의 격차는 크지 않다. 2019에서 2023년에는 10위로 한 단계 떨어졌지만 업계에서는 2012에서 2016년 1% 비중을 차지했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성과로 평가한다. K방산의 수출 규모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산업연구원 KD에 따르면 2020년 30억 달러, 4조 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 72억 5천만 달러, 10조 원로 2배 이상 올랐다. 1년 만인 2022년에는 173억 달러, 24조 원로 또다시 2배 이상 치솟았다. 지난해는 140억 달러, 19조 원로 잠시 주춤했지만 올해는 전년 대비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국도 늘었다. 2022년에는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UAE, 이집트, 필리핀 등 4개국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폴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아랍에미리트, UAE, 사우디아라비아, 아우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12개국으로 3배 확대됐다. 이에 힘입어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의 도약을 선언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올해 수출 목표를 사상 최대 규모인 200억 달러, 28조 원로 잡은 것이다. 만약 목표를 달성한다면 K방산은 국내 10대 수출 상품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돌에 남은 기간 유력한 계약으로는 K2 폴란드 2차 계약, 이라크 수리온 등이 있는데 성사된다는 전제하에 올해 수출 규모는 150억 달러 정도 될 것 같다며 중요한 것은 수치 자체가 아니라 올해도 100억 달러 이상 수출하며 기세를 이어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재선 이후 한국과 함정 MRO를 강화하자고 했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넷 역시 방위 분담금 증액 요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K방산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수출 호조 덕분에 올해 방산 4사의 연간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 수준인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방산 4사의 실적 상승세가 지속되자 업계 안팎에서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은 것으로 관측된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2조 6,312억 원, 영업이익 4,772억 원으로 역대 분기 기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8,322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16.2% 늘어난 수치다. KI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9,072억 원, 영업이익 763억 원을 기록했다. 누적 영업이익은 1,98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2%나 늘었다. 레이그넥스원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7,403억 원, 영업이익 519억 원으로 집계됐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12.4% 증가한 1,681억 원이다. 현대로템 역시 1977년 창사 이래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현대로템은 올해 3분기 매출 1조 935억 원, 영업이익 1,374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누적 영업이익은 2,94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0.2% 늘었다. 국내 방산 4사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1조 4,937억 원이다. 올해에도 연이은 수출 낭보를 전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전망도 밝은 상황이다. 업계에서 해당 기업들의 연간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는 배경이다. 만약 실현될 경우 연간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한 지 1년 만에 성과를 다시 한번 갈아치우는 셈이다. 전문가들 역시 방산 4사의 누적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본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K2 폴란드 2차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고 다른 계약의 성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올해 방산 4사 합산 영업이익 2조 달성은 무난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K방산은 내년에도 호실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정세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라 세계 각국은 국방비를 늘리는 추세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미국 대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기를 잡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유럽 국가들의 방위비 분담 비율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협력이 약해질수록 해외 국가들의 한국 무기 의존도는 높아질 것이고, 국내 방산 기업들의 추가 수출 소식도 기대될 수밖에 없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K방산은 가성비는 높은데 납기는 빨라 해외 각국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불안정한 국제 정세 등으로 무기 수요는 증가할 것이고 국내 방산 기업들의 실적도 고공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세계 방산 톱백의 한국 기업 내고 포진. 방위 산업은 한 국가의 안보를 좌우하는 만큼 확실한 성능과 정확한 납기는 물론 상대국과의 탄탄한 외교적 신뢰까지 뒷받침돼야 하는 매우 보수적이고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이다. 현재 세계 방위 산업의 톱5는 록히드 마틴 보잉을 비롯한 전통의 미국 기업들이 견고하게 순위를 지키고 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은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50위권 안에 끼지도 못했는데, 최근 여러 기업이 잇따라 첨단 무기 수출에 성공하면서 하나가 30위권에 진입하는 등 세계 방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사이프라이에 따르면 세계 100대 방위 기업 순위 2023년 방산 매출액 기준에서 하나는 처음으로 30위권 24위에 올랐다. 중국을 제외하면 아시아 기업 가운데 최고 순위다. 한국 화약으로 시작한 하나는 1974년 정부로부터 방위산업체 지정을 받은 이후 방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지만 2012년까진 100위권 바깥을 맴돌았다. 2013년 처음으로 85위에 올랐고 2015년 삼성의 방산 사업을 인수하며 덩치를 키워 50위권 안팎으로 도약한 데 이어 30위권으로 성장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I 56위, 레그넥스원 76위, 현대로템 87위 등도 순위에 들었다. 현재 세계 방산 기업 톱5는 록히드 마틴 알텍스, 옛 네이션, 노스롭 그루먼 보잉 제너럴 다이내믹스 등 모두 미국 업체로 수년째 큰 변화가 없다. 5곳 모두 연간 방산 매출이 각각 300억 달러, 약 43조 원 이상이다. 사이프라이에 따르면 미국은 세계 무기 수출 시장 2019에서 2023년 누적 기준에서 42% 점유율로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어 프랑스, 러시아 각 11%, 중국 5.8%, 독일 5.6%, 이탈리아 4.3%, 영국 3.7%, 스페인 2.7%, 이스라엘 2.4%, 한국 2%. 순이다. 한국 정부는 최근 방산 기업들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2027년까지 글로벌 방산 수출 점유율 5%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한국이 도약하려면 중동뿐 아니라 세계 무기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 시장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삼음이 남부 국경에 군 3,000명 추가. 국제부 기자입니다. 사건 사고. 미중 경쟁 기사를 주로 씁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도 씁니다. 도널드 트럼프 이기 미국 행정부가 1일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에 군인 3,000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같은 날 지난달 미국에 밀입국을 시도한 불법 이민자 수는 미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불법 이민자로부터 국경을 봉쇄하는 데 성공했다며 국경 강화 등 반 이민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미국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진의 지시에 따라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팀 종합지원 항공대대를 남부 국경에 파견하기로 했다. 조만간 국경에 도착할 병력은 국경 안보 작전을 강화하는 데 투입될 것이라고 공개했다. AP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파견 병력 규모가 약 3,000명이라고 전했다.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팀은 20톤급의 장갑차를 보유했으며 이번 병력이 빠르면 수주 안에 현지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헤그세스 장관 또한 X에서 남부 국경에서 군의 100% 통제를 확보하겠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결심은 확고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치 매체 폴리티코, 뉴욕타임스, NYT 등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동과 아프리카의 무장 단체를 상대로 한 테러 무인기, 드론, 부대 및 특수부대의 공격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이를 보도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는 미 중앙정보국 CIA의 드론 운용자들이 전투지역 밖에서 무장 세력을 공격할 때 통상 백악관 허가를 받도록 했다.